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단신왕으로 불린 피핀 왕. 클로비스의 아들들은 국토를 나눠 가졌고 형제들 간의 창극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재산 균등 분배 관습에 따라 그들이 죽은 후에도 영토는 다시 아들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이리저리 갈라졌고 강력한 군주가 등장할 때에만 잠시 통일이 되었습니다. 메로빙거 왕조가 통치하던 200여 년 동안 5명의 왕만이 나라를 통일시켰으며 2명은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했는데 분열과 통일이 반복되었고 끊이지 않는 분란은 왕권을 약화시켰습니다. 6세기 후반 프랑크 왕국은 동부의 아우스트라시아, 서부의 네오스트리아와 부르고뉴, 그리고 세 나라가 공통으로 관할하는 아키텐 공작 영지로 나뉘었습니다. 639년 펜군이었던 다고베르트 1세가 세상을 떠난 후 메로빙거 왕조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대권은 궁제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궁제는 왕궁을 관리하던 신하로 원래는 국왕의 식사와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직책이었는데 국왕에 가장 가까운 신하로 권세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실권을 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다고베르트 1세 후에 등극한 왕은 술과 주색에 빠져 정사는 전혀 돌보지 않아 게으른 왕이라고 불렸는데 궁제는 그 기회를 틈타 대권을 장악했고 국왕은 무조건 고개만 끄덕이는 허수아비로 전락했습니다. 687년 수년간의 권력 쟁탈전 끝에 카롤린거가의 피핀 2세가 프랑크 왕국의 유일한 궁제가 되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피핀 2세가 죽은 뒤 그의 서자 샤를 마르텔이 궁제의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샤를은 재임 기간에 침입자를 무찌르고 부르고뉴를 합병해 나라를 통일시키는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통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토지 소유제를 개혁하고 영지 분봉제를 도입하여 충성하는 기사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었는데 토지를 분배받은 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고 샤를 마르텔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샤를 마르텔은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왕으로 불리지는 못했고 그 임무는 단신왕으로 불렸던 그의 아들 피핀 3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741년에 샤를 마르텔이 세상을 떠나고 피핀 3세와 형 카를로만이 프랑크 왕국의 궁제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후 이들은 메로빙거 왕조의 힐데리히 3세를 왕위에 올리고 몇 년 동안 각각 아우스트라시아와 네오스트리아의 궁제가 되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처음 몇 년간 그들의 지위는 안전하지 못했는데 국내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했고 북쪽의 색슨족으로 불리는 작센족과 바이에른족, 남부의 아키텐족 역시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두 형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네우에란을 평정했고 내부 모순을 해결하고자 746년 형제의 결전에서 피핀이 카를로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카를로만은 수도원으로 쫓겨갔고 이후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버려 이제는 정말 피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힐데리히 3세가 이름뿐인 왕이라지만 자신의 위에 있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왕을 폐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았습니다. 허수아비 국왕이기는 하지만 힐데리히 3세는 존귀한 메로빙거 왕조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를 폐위할 경우 민중의 불만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자멸하게 될 수도 있었던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려면 종교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피핀은 로마 교황을 떠올렸는데 마침 로마 교황의 관할지에 북방의 롬바르드족이 침입하는 일이 잦았고 교황은 강력한 세속 통치자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한쪽은 강력한 무력 보호가 필요했고 한쪽은 명목상의 지지가 필요했으므로 단번에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는데 피핀은 몰래 사신을 보내 교황을 아련한 후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실권을 가진 자가 왕으로 불려야 합니까? 아니면 허울뿐인 국왕이 왕으로 불려야 합니까? 프랑크의 지원을 얻기 위해 교황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는 당연히 전자라고 답변을 합니다.
교황의 암시를 얻은 피피는 더욱 거리낌이 없었는데 751년 그는 귀족회의를 열고 교황의 뜻을 알렸고 참석한 귀족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만세를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메로빙고 왕조에 충성한 귀족들도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단신왕 피피는 순조롭게 국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교황은 특사를 보내 피피네의 대관식을 거행했는데 교황이 국왕을 위해 거행한 첫 번째 대관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신왕 피피는 메로빙거 왕조의 마지막 왕인 힐데리히 3세를 유폐하고 새로운 왕조인 카롤링거 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754년 교황 관할지에 다시 롬바르드족이 군사 위협을 하자 새로 교황이 된 스테파노 2세는 추운 날씨에도 알프스 산맥을 넘어 피핀에게 구원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는 직접 단신왕 피핀과 두 아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서유의식을 거행하고 다른 어떤 가문에서도 국왕을 세우는 일을 금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피핀은 754년과 756년 두 차례 이탈리아로 출병하여 롬바르드족을 물리쳤고 롬바르드족이 점거했던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했는데 이것을 피핀의 기증이라고 부릅니다. 단신왕 피핀은 전쟁을 많이 한 정복자로 쉴 새 없이 사방으로 출병했는데 768년에 아키텐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콘스탄틴의 기증. 단신왕 피피는 획득한 토지를 로마 교황에게 기증했는데 이에 대해 동로마 제국은 그 땅이 원래는 동로마 제국의 것이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피핀에게 이탈리아 중부 영토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는데 교황은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서신을 제시했습니다. 4세기에 쓰인 그 편지에는 하느님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로마 교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수도를 비잔틴으로 옮기고 로마 지역을 로마 교황에게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학자 로렌조 발라는 고증을 통해 수백 년 동안 믿었던 편지가 위조된 것이며 교황이 세상 사람을 속인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그 편지가 정말 4세기에 쓰였다면 당연히 라틴어로 쓰여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사용된 것은 게르만어였는데 콘스탄티누스 시대에는 게르만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방대한 제국의 창시자 샤를 대제로 이어집니다.